그냥 평생은 얘는 귀신의 몸으로 살았던 거야. 너무 형체가 뚜렷했고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이니까 어렸을 때 여자 귀신을 제가 봤었는데 체구가 작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려도 조금 바닥에서 배 쪽까지밖에 안 보이는 시야였는데 머리가 배 쪽까지 내려오는 걸 봤고 딱 봐도 발이랑 발목 실루엣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는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화장실 바로 옆방이 아버지 방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누워 계시면은 사람이 언덕이시잖아요. 그 언덕 가운데 얼굴이 정말 또렷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눈이랑 마주친 순간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남자 애기 귀신은 제가 이제 방학 때 낮에 뭐 집에서 혼자서 그냥 머리를 감을 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고개를 숙여서 감는 편인데 그러면은 그 뒤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딱 문 틀이 이렇게 보였는데 문 틀 옆에 어떤 어린 남자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저랑 눈 마주치니까 바로 쏙 들어가는 거를 3번을 봤거든요. 걔는 계속 얼굴만 빼꼼하고 사라지는 애였어요. 제가 좀 많이 충동적으로 심하게 이 집 와서 변했거든요. 골 때리네. 자, 어디 계세요? 거울 앞에 전자기장이 계속 움직이네요. 오오오, 야 뭐야 왜 그러지? 지금 이 집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제보자님 몸쪽일 수도 있어가지고 제보자님한테 파생된 것 같아요. 친가 쪽에 무당 내력이 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영향이 있는 건지 5살 때부터 귀신을 봤는데 새벽에 어떤 여자 귀신이 삼촌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를 처음 봤었고 그 이후 고2 때 가장 심하게 보였었는데 이때 여자 귀신, 남자 애기 귀신이 진짜 또렷하게 보이고 그 둘한테 20살 될 때까지 집에서 장난질을 진짜 심하게 시달렸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섀도우가 보이거나 길을 걷다 보면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 쎄한 곳들의 기운을 강하게 느끼는 정도예요. 지금은 여태까지 직장 5곳을 다녔는데 5곳 다 자발적인 퇴사를 해본 적이 없고 억울한 일로 퇴사를 당하거나 일을 못할 정도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강제 퇴사하게 되거나 남이 저지른 큰 일을 제가 뒤집어 쓰게 돼서 퇴사 당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 남편이랑 신점을 보러 처음 신당에 가봤는데 그 신점 보는 방에 들어가서 의자에 제가 앉으니까 갑자기 하체 쪽이 엄청 춥다고 느껴지면서 다리가 심하게 덜덜덜 떨려서 다리 안 떨리려고 발목을 서로 꼬아서 최대한 참으면서 신점을 봤었는데 그때 같은 공간에 있던 남편이 방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보일러가 빵빵해서 오히려 따뜻했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이제 사람을 볼 때 희한하게 자꾸 떠오르는 이슈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 이슈를 사람들한테 말해보면 거의 99% 확률로 맞아 떨어지는 거를 제가 알게 되고 이게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 진짜 내가 잘 맞히는데 테스트한답시고 지인들 사진? 나랑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도 좀 눈이 선명히 나온 얼굴 사진을 제가 빤히 보면 역시나 떠오르는 이슈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사진을 보여준 지인한테 말했을 때 다 하나같이 어떻게 알았냐면서 놀라는 일들이 진짜 많았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선무장짓인 거를 알고 더 이상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집은 살게 된 지 3년이 조금 넘었고 이 집에 들어오고 난 후에 엄청 제가 충동적으로 변하고 좀 자책을 심하게 하는 생각들이 항상 좀 넘치도록 치고 올라와요. 특히 제가 옷방 화장대에 앉아있을 때나 화장실에서 씻을 때 이때 특히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머리에 치고 들어와서 엄청 좀 괴로워요. 여태 안 좋은 일을 좀 겪었어도 사실 다해나 극단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좀 무언가에 홀린 듯이 좀 걷잡을 수 없는 충동? 이런 걸 느끼고 왼쪽 허벅지를 좀 막 연속으로 찌르는 한다거나 예전에 힘들 때 처방받았던 한 알만 먹어도 블랙아웃이 오는 정신과 약을 갑자기 죽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 약봉투를 다 털어먹고 적인 선택도 했었어요. 내가 기가 약해서 집마다에 안 좋은 기운을 타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무언가가 붙어 있는 건지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너무 알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희전입니다. 저는 지금 당직기 알 수 없는 그녀의 집에 와 있어요. 알 수 없는 그녀가 맞나? 자, 여기가 제보자님 집 이거 현관문이고요. 현관 라인 쪽이고 여기가 부엌 라인 쪽입니다. 여기 이제 거실, 소파, 피아노, TV, 탁자,
쇼피티 탑. 자, 그리고 여기가 옷방. 우와, 화장대에서 좀 많이 뭔가를 느꼈다고 해요. 옷방에 어머, 삐끼.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잠시만요. 왜 오프라인이 걸렸지? 켰었어요? 갑자기 터졌네.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옷방입니다. 옷방. 이 거울 쪽에서 많은 거시기를 느낀대요. 그리고 여기에 그 힙합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디제잉.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함부로 이렇게 볼륨 막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아셨어요? 이런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거 되게 위험한 거. 그리고 이 옷. 제보자님 보니까 털 되게 좋아하시네요. 털. 되게 털털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바닥도 털이 있어요. 그 여기도 털이에요. 여기도 털이에요. 되게 털털하시. 아니 옷 뭐 판단하러 온 건 아닌데 좀 많이 보여서. 여기가 옷방. 일단 보여드릴게요. 옆에도 옷방입니다. 여기는 남편분 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라인이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뭐 딱히 제보자님 침 흘린 거 확인. 네. 침 많이 흘리시고. 자, 이제 여기 안방에서 요거요 한번 볼게요. 뒤에. 근데 여기 3년 정도 사신 거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시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집에서 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합니다, 제보자님. 나 이런 집 처음 봤어. 이분 청소를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집에는 별 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제보자님 검은색 옷인데 개를 키우는데 개털이 하나도 없어. 검은색 옷에 붙은 게 하나도 없어. 강아지, 이거 제보자님인가 보다. 강아지가 털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제보자님이 직접 털을. 죄송합니다. 자, EF 측정기 바로 현관문 라인 줘볼게요. 이건 전자기장 때문에 그래요. 전자기장. 그러니까 냉장고가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냉장고 때문에 울리는 겁니다. 이게 전자기장 딱 나오면 하지마. 이거 옷방이 맞잖아. 제보자님 옷방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쭉 봤는데 전자기장이 지금 맥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건 이쪽하고 이쪽인데, 일단 제보자님이 좀 느낌이 구리다고 한 데는 맥스가 떴어요. 다른 곳은 안 떴어요. 이 정도면 제보자님이 고스트헌터 하세요. 어떻게 알았지? 고스트헌터 양보 가능하냐고요? 내 밥그릇 내가 지킨다. 고스트 튜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튜브 켰고, 유튜브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정직히 당신의 집에 귀신 산다고 해가지고 모차르트 아니고요, 저 피아노하고 가장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윤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집에서 과연 귀신이 있는지, 제보자가 생각하는 게 착각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볼 건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실 확인은 못해요. 얘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문적인 윤시현이 봤을 때는요, 무조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뭐 하나 찍었었죠. 와, 깜짝이야, 에어컨이었네. 제보자님이 밥통에 밥은 잘해 드시는 것 같아요. 밥통 졸라 빨가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윤시현입니다. 고스트헌터죠?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저기 거울, 저기 그 화장대 있잖아요. 화장대에다가 거시기 하나만 갖다 놓을게요. 이건 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 자체는 이렇게, 여기 밑에 하단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이걸 키면 여기 밑에 하단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센서가 발휘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켜집니다. 오케이. 이거를 저기 화장대에다 갖다 놓을게요. 제보자님 화장대에다가 여기다 놔두고요. 자, 그리고 제보자님 강아지 키우는데 좀 죄송해요. 향을 좀 피울게요. 소리 너무 좋아. 상황을 좀 볼게요. 거울 쪽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재 닮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요즘에 그 레벨업 해가지고요, 디지털 향을 설치해 볼 겁니다. 디지털 향이 뭐냐?
자, 귀신은 향기를 따라옵니다. 근데 그 향기에다가 같이 EF 측정기를 여기다 넣어놓을 거고요. 이 EF 측정기는요, 이렇게 전자기장이 가까이 가면 네, 이렇게 울려요. 가까이 있어야 울려요. 여기 센서가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향을 이따가 얘기해요. 자, 그래서 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안 가져왔네. 제보자님 라이터 없나요? 당신의 방문. 옷방에 저기 들어가라고요? 저보고? 저기를? 저렇게 종치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그냥 저기 지금 들어가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쾅. 어이, 하지마. 무슨 쾅이야. 쾅은 남편 옷방에도 있어요. 남편님, 그거 죄송한데 우리 만났나요? 아니요, 만난 적 없을 거예요. 좋아요. 오케이. 남편님 찾았어요. 라이터. 지금 종이 저기 전자기장이 지금 계속 울린다는 건데, 형아들. 골 때리네. 뭐야? 왜 그래? 아, 이런 쪼크. 제보자님. 오오오, 야, 뭐야, 왜 그러지? 실패. 제보자님, 제가 요 아이를. 아, 뜨거워! 화장실. 우리는 머물 수 없어. 만약에 이 귀신이면 향기를 따라와서 울리지 않을까요? 기운이면 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귀신이면 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 요거는 여기서 초음파가 나와요. 초음파라는 거는 음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초음파를 여기다 딱 키면 얘가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무언가 식상. 딱 지나가면 바로 울립니다. 이렇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문 열었어요. 이제 움직이겠죠. 자, 당신 어디죠? 얘기하세요. 의심 많은. 종, 의심 많습니다. 저. 바보. 나는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 어디 계세요? 거울 앞에 전자기장이 계속 움직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전자오르골이에요. 여기에서 초음파가 나오고요. 카운팅하고 숫자까지 표기가 됩니다. 몇 번 울렸고 몇 번 카운팅 지나갔는지. 이거를 이쪽 안방 라인 쪽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질러 지우는. 자, 여기 세워서. 그녀는 당신을 만질 것입니다. 세팅 됐고요. 여기 만약에 뭐 지나간다. 그럼 이렇게 바로 울려요. 네. 보이죠? 반응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스마한 녀석이에요. 어? 어? 다시 해볼게요. 오르골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 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저희는 이제 기다리면 돼요. 집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어? 안쪽에서 문너네. 그죠? 다 종이네요. 계속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안에 있거나 기운이 서려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제보자를 아는 사람이다 2번, 모른다 1번. 알아 몰라. 배신자. 배신자. 거실. 가 계셨어. 내 말 좀 들어봐. 왜? 얘기해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은 네가 내 몸속에 들어오거나 무언가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내 몸속으로 들어올래? 알아, 못 들어오는 거. 그러면 우리 이걸로 대화할까? 알아, 대답 안 할 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 들어가도 될까? 나는 길을 잃었다. 그럼 녹음해도 될까? 이게 12번인데 5-12잖아요. 근데 6에 저장됩니다. 6-12로 변합니다. 자, 여기 B 거리를 분석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울려요. 왜냐면 제가 지나가기 때문에 띵동 한번 때릴 거예요. 자, 갑니다. 렛츠고. 자, 들어왔어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인. 짜증나는. 방문. 짜증나는 방문. 거리를 분석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울려요. 왜냐면 제가 지나가기 때문에 띵동 한번 때릴 거예요. 자, 갑니다. 렛츠고. 자, 들어왔어요. 범인. 짜증나는. 제보자님이 그 블랙아웃 갔을 때 좀 난동 핀 적이 있으세요? 죽을 거라고? 혼잣말 하면서? 그런 거 아니고선 자기가 혼자서 뭐 다른 애하고 약속하지 않는 이상은 이중인격 같은 느낌이야. 이거는 귀신이 와가지고 너 나랑 약속했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아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성격이 좀 탁탁 바뀌나 봐. 지금 이 집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제보자님 몸쪽일 수도 있어가지고 겁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건 컨텐츠인 거예요. 우선 제보자님을 따라오거나 부른 게 확실하고요. 제보자님한테 파생된 것 같아요. 제보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보자님은 죽기 전에 제보하신 것 같아요. 화련쌤한테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제보자님 자체가 누구한테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자주 져주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 거고 속 아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운적으로 자꾸 이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건데, 이 안 좋은 기운이 제보자님이 또 그걸 불러요. 계속 불러. 근데 이제 술로 안 되니까 음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악은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전에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중인격자라는 게 아니라 좀 갑자기 없던 취미가 딱 생기거나 없던 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갑자기 이거 해야겠다 해서 이걸 도전을 하고 전혀 생뚱맞는 거 또 다른 거 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게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제보자님을 공격하는 애가 있는 반면 조그마한 꼬맹이 같은 애가 제보자님을 좀 뭔가 지켜보는 애 같은 느낌이랄까? 할머니 살았던 데 어디야? 시골이야? 옛날에 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기와집 같은 그지? 얘네 신혼집이 할머니 돌아가신 집이야. 할머니 여기 신랑 할머니 돌아가신 집. 그때부터 증상이 심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5살, 6살, 7살 이때 네가 시골에 어딘가를 가서 개울가인지 우물가인지 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부터 홀려서 그때부터 귀신은 봤어 네가. 네, 어려서부터. 5살 때 봤어요. 네.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묵었던 귀신이야. 근데 오늘 털어주긴 할 거야. 네. 근데 너무 그냥 너랑 한 몸이야. 그래서 올려내기가 지금 힘들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죽을 듯이 병든다처럼 되게 힘들었거든요. 응. 근데 원래는 당일이면 저는 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갑자기 어제보다 훨씬 몸이 나은 거예요. 근데 근데 숨는 거야. 네, 제가 느꼈을 때 느낌이 온 거예요. 숨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었어 지금. 숨어서 끌어내기가 힘들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블랙 옷들 있지? 네. 거기에 잘 숨어. 그래서 유독 그 검은 옷들 옆에 네. 네가 가면 네. 느낌적으로 너가 아니야. 혼자 콧노래도 부르고 네.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혼자 콧노래 부르고 옷 고르고 있어. 네, 맞아요. 뭐 10년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평생은 얘는 그냥 귀신의 몸으로 살았던 거야. 그 땅으로 가야 돼. 근데 되게 아프게 느껴졌죠? 엄청. 가짜는 세게 한 거 아니야? 맞네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보자님이 어렸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수살기 처녀는 아닌데 처녀 비스무리한 그런 귀신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홀리기 시작을 해서 온 몸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영악해요. 이 제보자를 컨트롤을 해요. 이 스튜디오에서 가볍게 빼낼 그 정도의 그게 아니라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굿당까지 조금 가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너무 영악한 귀신이다 보니 잡아서 빼내려면 광범위하게 조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보자님이 또 신혼 때 할머님이 애지중지하고 애착이 강하던 그 집에 앉아 신혼집으로 들어가면서 귀문이 더 열리면서 더 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문지기까지 다 풀어내려면 좀 일이 커져요. 그래서 굿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굿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우봉으로 방신장님 아니시더냐? 그렇죠. 신장님 아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살아왔다. 힘든 고비를 너무 넘기면서 살아왔다. 네 몸이 아닌 네 몸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거기다가 또 할머니 촌조, 신랑네 할머니 촌조, 그쪽으로 앉으시는 집을 하면서 할머니가 애틋하고 그랬었는데 할머니가 한성격 하셨어. 그래 안 그래? 데쳤어 할머니가. 근데
울어도 돼야가. 그랬는데 거기를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그 집에 병원에서는 돌아가셨지만 그 집에서 신혼집을 살리면서 다시 귀문이 다시 열리는 영국이었다 그러셔. 고생 많았다. 네 정신 아닌 정신으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혼자서 가슴으로 맺히면서 살았어. 고생 많았다가. 여기도 근데 성격이 너도 보통 아니여. 지랄 맞은 성격 아주. 지가 왕이여. 그래. 너도 성격 고쳐. 얘도 참다가 터지는 게 한 번씩. 얘도 인간인데. 혼내켜주니까 좋지. 너도 고집 골만 피고 지가 왕이야. 아주 지 말이 옳고. 아주 꼰대 고집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여자도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네 고집만 피면 되겠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좀 들어줘야지. 귀에 이쪽으로 막혔는지 이쪽으로 막혔는지 그제? 대꾸도 안 하고 지 고집만 피고. 너무 퍽퍽했냐? 그러지 말어.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래도 이렇게 와이프 이렇게 마누라 지켜준다고 이렇게 찾아와주고 고맙다 그러신다 신령님이. 기특하다 그러셔. 말 잘해줬지? 고생 많이 했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인간 고생 많이 하고. 여자는 깔끔해야 돼요. 이게 뭐야 요즘에. 이게 뭐야. 우리 때는 이런 거 입지도 않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무슨 일에 나와서 이렇게 즐기냐? 나 가야 돼? 가야지 그럼. 나 괴롭힌 적 없어. 좋잖아. 이제 가. 같은 몸이잖아. 나 너한테 얘기한 적 없어. 얘 술 마시는 거 좋아해. 막 반짝반짝 하는 데서 안주 쫙 깔아놓고. 짜증나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일차 때 앵간한 애가 붙어있겠다 했는데 그게 20년이 너무 숙주령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는데 진짜 경련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신기하게 좀 눈도 맑은 느낌이 확실히 나고 좀 개운해요. 어깨가 계속 사실 그 시원님이 헌팅 오셨을 때부터 해서 계속 어깨 짓눌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 너무 개운합니다. 너무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앞으로 진짜 제가 뭐 우울하고 무기력감 있고 이거를 이제 제 의지랑 다르게 맨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앞으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요. 네, 오늘 검은 옷의 집을 이제 굿당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항마록 스튜디오로 해서 이제 스튜디오 진행을 했었는데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안 됐어요. 조금 이제 진행을 하다가 너무 심각하다 해서 이제 굿당까지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제보자가 지금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할 때 우물가 들여다본 게 자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기억을 해냈더라고요. 기억을 해내고 엄마랑 같이 우물가를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우물이요? 네, 옛날 우물. 그때부터 이제 귀신한테 홀렸다. 그 안에 맺혀있는 귀신한테 홀려서 술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내 눈이 눈 같지 않고 이 애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얘 사생활이 다 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또 이런 귀문이 열려있고 빙의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좀 잠잠할 때 결혼을 했는데 시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집, 토로 신혼집을 또 차렸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거기서 다시 귀문이 열려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증상이 심해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뼈 마디마디, 피 한 방울 한 방울, 혈관 마디마디가 귀신한테 지배를 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항마록 스튜디오에서 여기 굿당까지 와서 진행을 했는데 제보자님이 아까 진짜 괴로워하셨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화면상 보셨을 때 제보자님은 안 보이시고 이제 화련쌤이 이렇게 누르는 장면만 보시게 될 텐데 저희는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를 봤어요. 물까지 얼굴에 뿌리시면서 정신 차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저를 보셨을 때 예전에 시원이 형이 소금을 입에 한 주먹을 먹였던 적이 있는데 진짜 제보자님 입에도 소금이 한 주먹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아, 여기에서 이제 위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숨으려고 해서 소금을 넣어서 목에 걸쳐져 있는 거를 뚫어준 거예요. 예.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에 좀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막 나오는 척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토하는 척만 하고. 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보자님도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웃으시면서 가셨는데 앞으로는 좀 이제 좋은 일들만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도 또 이 일도 잘 되셔서 이제 앞으로는 안 좋은 선택도 안 하시고 행복한 일만 남편분이랑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항마로 검은 옷의 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